3D 어셈블리 모델의 모의 해석을 위하여 스터디를 생성하면 연결 용도의 기계 요소를 적용하여 정의될 수 없는 부품 간의 접촉 부분이 발생합니다. 즉, 독립적인 부품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어셈블리로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부품 간의 간섭 현상으로서 필요시에는 분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솔버가 인식하도록 정해 주어야 하는 과정이 정적 구조 모의 해석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조립에 의한 간섭 현상은 관통 없이 서로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별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서로 관통될 경우도 있으며 상대 운동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 마모 등에 의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전체 모델에서의 접촉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법과 탐지된 접촉 세트들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기법을 학습하며 또한 생략된 모델과의 가상 접촉의 설정 기법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해석 주제 기본 과정 중에서 후속과 더불어 가장 난해한 과정이라고 판단되지만 본 과정이 생략되면 해석 과정이 진행될 수 없거나 또는 해석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신뢰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여 후속 과정과 더불어 적합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요구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학습을 위한 접촉의 초기 모델인 체인 링크 3D 모델을 화면 위에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용 모델 중에서 2의 5항의 첫 번째 모델인 체인 링크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모델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전거에서의 동력 전달 장치로서 대표적인 간접 동력 전달 장치의 한 유형인 체인 드라이브 장치가 되겠습니다. 본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으므로 인장과 이완 측 사이에서 그 차가 되는 유효 장력에 의해서 구동되는 동력학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조 해석을 위해서 이 중에서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가장 작은 링크 장치를 이용하여 정적 구조 해석의 내용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해석하기 전에 본 모델의 실제 구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간단한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모델은 좌측과 우측 간의 장력차에서 발생하는 유효 장력이 X의 음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구동 중에 그대로 X의 음의 방향으로 직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모델의 어떠한 면에서 흔들리면서 구동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터디를 하나 구성하시고 그 명칭을 링크 풀 모델의 소프트 스프링 구속이라는 내용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품을 한번 열어보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다량 개수의 그런 부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 도구하에서 간섭 탐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간섭이 확인되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 24개에 상당히 많은 간섭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번 항을 검토해 보시면 물론 컴퓨터마다 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품과 이 부품 사이에서 간섭이 이 위치에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본 화면에서는 간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부품을 선택을 했어도 1번 부품은 확인이 될 수 있었지만 2번 부품은 표시되지 않고
그러나 간섭은 이 위치에서 발생하는 내용으로 나왔고, 또 다른 부분으로 11번 정도의 간섭을 검토해 보니까 이 부품과 이 부품 간에 이와 같은 위치에서 간섭이 확인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즉 1번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부품이 표현되지 않았고, 11번의 간섭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두 부품이 표현과 함께 간섭 위치까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후반부에서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겠지만 11번 간섭일 경우는 결국 결합에 의한 간섭인 것으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치의 간섭 검사에서는 구분하여 설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만 하고 다시 화면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선 재질을 전체 재질에 304 AISI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을 모두 닫아 주시고, 이제 간섭에 관한 설정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하여 연결하에서 접촉 세트를 선택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모델은 접촉 부분이 눈에 보이게 수량이 적었지만, 지금과 같은 24개의 간섭은 우리가 일일이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솔버에 의한 자동 찾기를 선택합니다. 또한 부품 하에서 찾고자 하는 자동 세트에 대한 전체 모델을 설정해 주시고, 그러면 부품이 모두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접촉 세트 찾기를 눌러 보시면 방금 전에 보았던 24개의 접촉 세트가 모두 잡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체를 모두 잡아서 Shift와 함께 맨 아래를 누르시면 전체가 다 잡게 되고, 상단에 있는 녹색의 플러스를 눌러서 모두 전체적인 접촉 세트를 트리상으로 옮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촉 세트 하에서 1번부터 24번까지의 전체 접촉 세트가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위치에서 정확한 구분을 통하여 본드 접촉으로 그대로 두어야 될 것을 골라내서 삭제하는 그러한 방법과, 남은 것들은 결합에 의한 관통 없음 접촉으로 설정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접촉의 구분과 설정을 위하여 우선 모델을 분해해야 되겠습니다. 구조하에 링크풀 하에서 분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해 결과 솔버가 인식하는 총 부품 수는 5개가 되고, 이제 하나하나의 구분을 통하여 본드 접촉으로 그대로 두어야 될 접촉 세트와 또는 관통 없음으로 지금과 같이 설정되어야 될 경우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촉 세트를 누르시면 화면 상에 이와 같이 상부의 접촉면과 또 다른 부품의 이 부분에서 하이라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관통 없음이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두고 그대로 스킵합니다. 2번일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역시 서로 다른 부품에서 하이라이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3번일 경우를 가보시니까 역시 이 부품의 외부 원통과 내부 원통면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4번 부품일 경우를 확인해 보시니까 지금 세 가지의 경우와는 달리 오직 한 개의 부품에서만 하이라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촉은 원래의 이 부품의 부품 상태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본드 접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통하여 없애버립니다.
이제 5번에서 다시 또 똑같은 경우가 나왔으므로 역시 삭제합니다. 6번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부품인 것이 확인되었고 7번일 경우도 서로 다른 부품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8번일 경우는 역시 서로 다른 부품이고요. 9번일 경우는 오직 한 개의 부품에서만 하이라이트 된 걸 확인하신 거 삭제합니다. 10번일 경우는 서로 다른 부품이고 11번일 경우는 역시 한 개의 부품입니다. 따라서 삭제해야 하겠습니다. 12번은 관통 없음 접촉이고요. 13번도 관통 없음 접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4번은 본드 접촉이 되고요. 15번과 16번은 본드 접촉이네요. 17번도 본드 접촉입니다. 18번은 서로 다른 부품인 게 확인되고 있고요. 19번은 본드 접촉입니다. 20번은 관통 없음 접촉이 되고요. 21번도 관통 없음입니다. 22번 관통 없음, 23번 관통 없음, 24번 관통 없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체크해 보시고 나서 총 관통 없음 접촉 세트의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가 확인되시고 각각을 다시 한번 컨펌해서 서로 다른 접촉 세트인 것을 확인이 되시면 모두 검토한 이후에 일단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접촉 세트에 관한 구분과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접촉 세트를 닫아 주시고 그 이외에 전처리 과정을 모두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하중을 선택하기 전에 우선 먼저 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을 선택하시고 모델의 좌측 이면의 X음의 방향으로 200N씩 각각 선택합니다. 또한 반대면 상에 구속 조건을 흔들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롤러 슬라이더 구속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 해석을 위한 모든 전처리 과정이 완료되었으며 메시 작성과 실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실제 해석 중에 흔들리면서 진행하다 보면 불안정한 모습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속성 하에서 소프트 스프링 구속이라는 옵션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 작성을 통하여 디폴트 상태로 메시를 진행합니다. 이후 메시 작성에서 발생된 퀄리티를 검토하기 위해요. 메시 자세히를 통해서 그 메시 작성의 상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노달 포인트는 2만 개가 되지 않으며 최대 종행비가 20 정도인 매우 큰 경우가 하나 이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충분히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행을 위한 시간은 생각외로 굉장히 길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행 시작 후에 바로 영상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에 응력,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거동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동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실제의 응력이 발생하는 곡면들이 직선적이라기보다는 곡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을 고려하는 다른 추가적인 그러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메쉬의 작성을 곡률 기반인 상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파라메타에서 곡률 기반 메쉬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메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쉬 생성의 결과는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메쉬의 퀄리티를 검토해 보시면 총 절점수가 약간 증대되었고, 그러나 19 정도의 매우 큰 종행비가 있었던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달 포인트가 약간 증가되었지만 곡률 기반인 내용으로 검토하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실행 시간이 길게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응력 해석의 값이 위치에 대한 변동은 없지만 그 값이 약간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또 다른 정확성의 검토를 위하여 미세 해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본을 만들어서 미세 해석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미세 해석인 경우는 더욱더 긴 결과 해석 시간을 예측해 볼 수 있으므로 메쉬 작성까지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작성에 스크롤 바를 우측 끝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메쉬 파라메타는 곡률 기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제 생성된 메쉬의 질을 검토하기 위하여 메쉬 자세히를 검토해 보니 총 절점수가 10만 개를 넘는 매우 큰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실행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돌리게 되면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려 합니다. 미세 해석에서의 메쉬 생성 결과 그 검토로부터 과다하게 많은 계산 자유도가 생성되었으므로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조를 단순화하는 대칭 구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모델에서 X방향, 또 Y방향, Z방향의 3개의 대칭 단면을 이용하여 현재 보이고 있는 모델의 8분의 1 모델에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구조를 대칭 구조로 하기 위하여 시메트리 구조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모델은 8분의 1의 모델이 화면과 같이 보여지게 되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X의 양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모델에서 앞서의 풀 모델과의 차이점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같은 단면의 우측 부분에 또 다른 대칭되는 모델이 있으며 전방에 있는 모든 면들의 반대쪽에도 생략된 모델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칭면이 되는 것이 총 이 부분을 포함하여 하단의 세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되므로 13개의 대칭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 하에서 먼저 스터디를 생성합니다. 스터디의 명칭은 대칭 구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로 스터디를 생성해 주시면 대칭 구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파트도 몇 개 줄어든 상태고, 접촉 세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접촉 세트의 설정부터 시작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도구에서 간섭 탐지를 통하여 일치 조건일 경우 접촉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검토 결과 약 7개가 되었고, 이제 7개를 모두 접촉 세트로 활성화하여 구분하여 관통 없음 접촉 세트를 설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재질을 AISI 304로 동일한 재질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접촉 세트를 설정하기 위하여 연결하여서 접촉 세트를 설정하시고, 자동으로 찾기 하에서 부품 안에 모든 부품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세트를 찾아보고 접촉 세트가 간섭 탐지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7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Shift 키와 함께 모든 접촉 세트를 체크하셔서 결과로 이걸 눌러서 접촉 세트의 활성을 구체화합니다. 그러면 접촉 세트 하에서 이전에 학습한 바와 같이 7개의 접촉 세트가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접촉 세트를 구분하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모델을 분해해야 되겠습니다. 시메트리 구조 하에서 분해된 모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분해된 모델은 하단에 하나가 더 있는 3개의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접촉 세트로부터 관통 없음인 것이 확인됐고, 2번은 본드 접촉이군요. 따라서 삭제합니다. 3번은 관통 없음, 4번은 본드 접촉입니다. 따라서 역시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5번은 관통 없음, 6번도 관통 없음, 7번도 관통 없음의 접촉 세트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통 없음으로 재설정해야 되는 상위 레벨 접촉 세트는 총 5개가 되겠습니다. 다시 조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접촉 세트를 검토하여 완성했습니다. 이제 구속을 적용해야 되는데, 앞서서의 구속은 롤러 슬라이드 구속이었지만 지금 본 대칭 구조에서는 롤러 슬라이드 구속은 검토할 필요가 없고, 이제 대칭 구속으로 대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구속 하에서 고정 지오메트리 하에 보급을 설정하시고, 대칭의 상태로 대칭면을
13개를 검토도의 방과 같은 13개를 모두 설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총 대칭면은 13개인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의 대칭을 구속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하중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본 모델은 8분의 1 모델이고 원래 모델이 하중이 적용했던 면의 절반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하중도 역시 그것에 상당하도록 200N이 아니고 100N을 적용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선택면은 이것으로 하시고 반대 방향의 200의 절반이 되는 100N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위한 모든 전처리 작업이 완료되었고 앞에서 했던 바와 같이 메쉬를 작성하시면서 파라메타를 공률 기반으로 하시고 디폴팅 상태로 메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그림과 같이 이제 메쉬 작성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실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풀인 모델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해석 시간이 줄어들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간단한 후처리를 진행합니다. 앞서서 봤던 바와 같이 거의 동일한 최대 응력값이 본 그림의 이 위치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변형 배율을 자동인 배율로 바꾸어서 거동의 모습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동의 모습을 검토하기 전에 지금 대칭 구속의 모습이 화면상에서 매우 복잡한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같이 설정해 주시고 이제 그림을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단의 면을 수평하게 유지시키고 우측 끝의 단면도 수직하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실행해 보시면 설정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측 끝단은 대칭 구조이므로 가로지르는 병진 운동은 보여지지 않고 전방 부분이라든가 또는 하방에서 그 단면을 가로지르는 거동이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과대한 표현에서 반통없음 접촉으로 설정한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과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드 접촉으로 그대로 유지해 두었던 이 단면 부분은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해석이 정상대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해석 결과의 분석 사항으로 우측 끝단과 좌측 끝단은 서로 평행한 그러한 거동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변형 배율이 매우 큰 상태이긴 하지만 서로 평행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 결과를 활용하여 양 끝단의 평형성을 유지하는 거동으로 이상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같은 내용은 좌측 끝단에 적용되고 있는 하중에 의해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중을 우선 무력화시키고 결과의 내용으로부터 다시 최종적인 이상적인 거동을 위한 하중을 도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변이를 확인하시면 좌측 끝단에서
0.00245mm의 최대 변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활용하여 이상적인 거동을 해석사항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구조의 사본을 만들어서 이미 배웠던 대칭구조의 2차원 면상 구속에 해당되는 변이 구속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드를 활성화해 주시고 그 같은 상황에서 우선 하중은 의미가 없으므로 기능 억제 또는 삭제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원 면상 구속을 적용하기 위하여 구속하에서 고정 지오메트리와 보급하에서 2차원 면상을 선택하신 후 구속하려는 2차원 면상을 그림의 좌단 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동 거리를 그 면과 노멀한 방향으로 0.00245의 값을 설정해 주시고 그대로 실행해 봅니다. 실행된 결과에서는 좌측과 우측 끝단이 서로 평행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거동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제 해석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하단과 우측 끝단을 수직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좌측 끝단이 변형이 큰 배열 하에서도 거의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같은 거동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력 값이 대칭 구조에서 확인되었던 값보다 약간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증가된 응력은 응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으로 그 같은 응력의 원인이 되는 하중의 값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끄시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결과하에서 반력을 선택하여 그 반력의 선택면을 이 부분으로 한 후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그림과 같이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력이 117N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교재에서 논의 부분에 보시면 이 117N을 적용하여 총 전체적으로 적용해 줘야 될 하중은 467.6N인 것으로 계산될 수 있겠습니다. 즉 467.6N의 하중을 적용한다면 거동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체인링크 예제에서 접촉의 구분과 설정에 대한 논리적 적용 과정을 검토해 보았으나 본 저자의 견해로는 적어도 한 번 이상 학습자가 동일한 과정을 개별적으로 반복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SOA2 폴더에 동일한 내용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학습자가 직접 자신의 논리적 적용 과정을 적용하여 이해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 어셈블리 모델에서의 본 접촉 논리의 적용은 공학 해석 담당 업무상 필수적인 과정으로 전처리 과정 초기에 완전하게 완료되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접촉에 대한 구성사항이 완전하게 완료되지 않은 해석인 경우에는 솔버가 감지할 수 없는 논리적인 에러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그 해석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신뢰될 수 없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접촉 유형 중 다소 난해한 과정으로 판단되는 가상면 접촉에 대한 모델인 리프트 어셈블리의 검토를 진행합니다. 가상면 접촉은 생략되는 모델과의 접촉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통상 솔리드 간의 마찰이 있으며 접촉면의 변화가 없는 상대적으로 강한 접촉 거동이거나 생략된 모델 부품과의 강한 결합 등에서 활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상면 접촉에 관한 어셈블리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유형의 5의 3절에서 리프트 어셈블리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모델은 하중을 상에서 하방향 또는 하에서 사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리프트 어셈블리로서 그림과 같이 바닥면이 되는 부품이 있고 그 면상을 운동하는 우측 부분의 노란 부품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바닥면에서의 어떤 응력 변화라든가 하는 것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위아래로 하중을 올리거나 내리게 되는 암에서의 응력이라든가 또는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유압 지지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압 지지부에서의 반력이라든가 변형이 어떠한 내용이 될 것인지를 검토하려 합니다. 따라서 바닥 플레이트인 경우는 모델 해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압 지지부인 이 황색 부분은 생략되는 바닥 지지판의 상부 면상을 움직이면서 거동하게 되므로 생략된 부분에서 그 면상을 완전히 일치되도록 변함없이 거동될 수 있다고 하는 가상면 접촉을 설정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모델이 그림과 같이 서 있는 경우에 모델이 되신 분은 구조하에서 컬랩스드 모델로 설정을 변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에는 많은 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과 같이 하단의 좌측 끝단에 있는 두 개의 홀은 바닥면과 힌지 구속이 되어 있는 홀이 되겠으며 상부에 있는 4개의 홀은 상하부로 움직이는 하중을 지지하는 그러한 설정이 되는 하중 부분의 홀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중간부에 있는 2개의 홀과 하단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홀은 핀으로 연결하는 구성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 하에서 스타디를 하나 활성화해 주시고 그 제목을 리프트 어셈블리라고 명칭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프트 어셈블리에 대한 스타디가 완성되었으며 파트를 열어서 그 파트가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단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해석에 적용하지 않으려 하므로 그것을 잡아서 그것이 모델상에서 밝혀진 부분에서 기능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 억제인 상태가 되어서 해석에서는 제외된 상태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체의 재질로 주조 탄소강을 설정해 주시고 적용합니다.
또한 가상벽 접촉에 설정을 해 주셔야 되므로 연결하에서 접촉 세트로서 관통 없음을 가상벽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상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베이스면을 선택해 주시고, 즉 이 부분에 베이스 플레인을 설정해 주시고, 그것과 가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움직이는 면으로 슬라이더의 하부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 유형은 강한 결합이 아니고 유동되는 상태이므로 유동을 선택해 주시고, 유동면에서의 벽의 강성을 교재에 있는 바와 같이 1.6537 알파벳 2에 13승, 또한 접선 강성을 6.2216 2에 12승으로 각각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략된 바닥면과의 가상적인 면을 움직이게 되는 바닥면의 거동을 모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힌지 구속부터 핀 설정까지를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구속하에서 고정 지오메트리 이외에 그 아래쪽에 있는 고정 힌지를 선택하시고, 힌지에 대한 면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원통면 두 부분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연결하에서 핀을 잡아주시고, 핀에 해당하는 4개의 홀에 핀 구속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의 핀은 외부와 내부 원통면이 아니고 내부 원통면 두 부분에 대한 핀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멈춤링을 반드시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회전 강성은 핀 파라메타의 해석이 내용이 아니므로 그대로 설정합니다. 자, 이 같은 내용으로 커넥터 부분에 다른 4부분의 핀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저쪽 부분에서 그대로 핀을 또 설정합니다. 또한 하단부에서도 핀을 선택하여 내부 원통면과 반대쪽에 내부 원통면 사이에 핀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도 핀을 동일한 스펙으로 이와 같이 설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넥터의 내용이 되는 핀까지의 설정이 모두 마쳐졌고, 이제 상부 홀에서의 하중만 검토되면 되는데, 또 하나의 구속 조건으로 보이는 내부 원통면상에 거동과 반대 방향으로 벌려지는 유압지지 하중에 대한 구속을 검토해 줘야 되겠습니다. 즉, 이 홀 부분에 설정되는 유압 지지는 유압 축에서의 상대적으로 강한 강성 때문에 참조면으로부터의 거리가 전혀 변화되지 않다는 그러한 구속을 추가적으로 설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거동에 의해서 판의
유압지지가 안 되는 양쪽 측면이 변형이 발생되는 내용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후속 하에서 고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해 주시고 보급 하에서 참조 영상을 참조하는 내용으로 검토해서 그 참조 형상에 이쪽 면을 선택해 주시고 대상인 부분을 내부 원통면으로 하여 그 수직 거리가 제로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한다면 상대적으로 강한 유압 지지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중만 설정해 주시면 모든 전처리 과정은 맞춰지게 됩니다. 하중은 수직 하방향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내부 원통면상에 수직 하방향을 의미하는 각각의 450N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을 선택하시고 선택된 방향을 택하신 후 선택된 방향으로 탑 평면을 쓰시는 게 좋겠죠. 탑 평면을 선택하시고 그 대상이 되는 하부의 설정면으로 내부 원통면을 내 위치를 선택하신 후 각각의 항목당 수직 하방향 반대 방향이네요. 로 450N씩 적용하는 것으로서 완료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전처리 과정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제 메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곡률 기반을 내용으로 하시고 디폴트인 상태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메쉬 작성도 완료가 되었으므로 우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하신 후 실행하도록 합니다. 실행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영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성된 해석 결과의 버동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동 검토에 앞서서 최대 응력은 이와 같이 유압 지지 부위의 중앙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3차원적인 거동을 먼저 확인하시고 속도를 약간 줄여 주신 후 보는 뷰 방향을 정면도를 먼저 체크합니다. 정면도에서 마치 암이 두 개가 있지만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거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뷰 방향으로 상부면을 선택합니다. 역시 두 개의 암은 서로 겹쳐지면서 양 끝부분은 안쪽으로 오므라들지만 중앙부는 그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면에서 보게 되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검토가 모두 맞춰지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스타디 하나만 검토해 보면 되겠습니다. 즉 가상면 접촉이라는 강성을 우리가 좀 더 약하게 설정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터디를 복사하여서 그 이름을 가상면 강성 효과를 보는 내용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복사단 스터디에서 가상면의 강성을 기존에 설정된 내용으로부터 약화시켜서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편집하에서 유효 숫자를 유지시키는 16537까지만 활성화해 주시고 뒷부분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접선 강성도 0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모두 지워서 가상면 강성을 매우 작게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부분 모두 그대로 두시고 실행을 해 보시면 아주 내용이 매우 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즉 바닥면에 마찰 부분에서의 강성이 매우 약화되어서 그 부분이 패여진다는 모습의 그러한 거동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거동은 매우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대변이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군요. 해석 실행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진 결과로 최종적으로 그림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셔서 대변이 해석을 비례대변인 상태로 근사해를 마치도록 하면 이제 그 거동은 앞서서 나왔던 리프트 어셈블리의 정상적인 가상면 강성과 비교하여 그 애니메이션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서 바닥면에 대한 강성 효과가 어느 정도 이상의 충분한 값이 되어야 정상적인 해가 얻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상위 효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완료합니다. 다음 과정에서 소개되는 가단 조인트 연동구조 어셈블리는 솔리드 모델 중에서 가장 복잡한 모델이 되며 그동안 수행해왔던 많은 기법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 강연 내용에서는 기존의 내용과 다르게 새롭게 소개되는 볼트 시리즈 구성 및 안전기어스 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델을 화면상에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의 4절에 있는 폴더로부터 가단 조인트 어셈블리 모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모델을 간단하게 검토해 보자면 두 개의 브라켓이 있고 그 사이에 구축되어 있는 요크 부위 그와 같은 토크 전달 기구를 통하여 상단에 작용하게 되는 크랭크 기구에서 직접 전달의 형태로서 회전하는 토크를 하단의 핀 부분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모델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동작을 원하기 때문에 우선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옵션 사항을 먼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옵션 하에서 기본 옵션으로 가시고 기본 옵션의 메쉬에서 접촉 세트의 정의에 고급 옵션으로 관통 없음과 끼워 맞춤만 한다는 것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모델에서 크랭크 기구와 하단으로 나가는 핀 부분은 해석에서 제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위드아웃 크랭크 기구의 설정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략된 부분에 대한 상당 설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부분을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하에서 스타디를 만드시고 그 명칭을 연동 구조라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디를 생성하시고 우선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전체 재질에 대한 재질로서 알로이 스틸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트를 열어서 브라켓 부분에 해당되는 REV 브라켓과 강을 제외시키고 알루미늄 합금에 제일 상단에 있는 1060 알로이로 적용합니다. 또 하나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동일한 방법으로 재질 선택을 바꾸어서 강이 아니고 알루미늄 합금의 1060 알로이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이미 고급 접촉 조건에 대한 설정이 있었으므로 연결하에서 접촉 세트를 선정하시고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부품 안에 모든 모델을 넣어 주시고 여기에서 접촉 세트를 찾게 되면 전체적인 접촉은 15개가 되며 모든 접촉을 연동 구조를 하기 위하여 구별 없이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Shift 키와 함께 15개의 접촉 세트를 모두 선택하시어 그대로 트리로 넘겨줍니다. 넘겨준 상태로 완성을 하게 되면 접촉 세트 하에 15개의 모든 접촉 세트가 관통 없음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본 모델에서는 볼트에 의한 구속을 설정하려 하므로 그 내용으로 구속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브라켓 간의 볼트 시리즈를 완성하기 위하여 연결하에서 볼트를 선택합니다. 볼트의 유형은 두 번째 있는 것으로 정해 주시고 머리부가 앉게 되는 이 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부분은 한번 눌러 주시면 스펙에 맞도록 후단의 모서리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너트의 직경을 9.9 아랫부분을 6.6으로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되는 끼워 맞춤을 설정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자, 끼워 맞춤 면으로 설정한 볼트가 끼워지는 원통면 두 부분을 선택합니다. 또한 하단에는 강도 데이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데 홀 시리즈에 토크만을 30Nm로 설정하셔서 작동 중에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커넥터의
완성을 위해서 볼 시리즈에 대한 확인을 누르시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동일한 스펙의 홀 시리즈를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해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yes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커넥터 하의 홀 시리즈 아래서 방금 설정한 카운트 오브 너트가 있는 볼트 이외에 나머지 3개의 시리즈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홀 시리즈의 완성은 구성되는 홀 시리즈의 남은 볼트 부분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완성시키는 거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즉, 솔버가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두 번째 카운트 오브 싱크를 열어주시면 그 부분은 좌단 부분이 되고, 이제 그것의 정의 편집으로부터 끼워 맞춤 이외에는 다 복사가 되었지만 끼워 맞춤에 대한 내용은 복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위치에 맞는 끼워 맞춤 면을 설정하여 두 번째 홀의 볼트에 대한 내용을 완성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3번 볼트와 4번 볼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끼워 맞춤 자리를 완성시켜야 되겠습니다. 반대쪽이군요.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3번의 정의 편집으로부터 역시 끼워 맞춤 부분을 완성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4번에 대한 내용을 완성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정의 편집해 주시고, 그 위치가 되는 마지막 부분의 홀 시리즈의 끼워 맞춤 면을 모두 설정하셔서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개의 볼트 시리즈는 그 위치만 다르고 그 스펙은 모두 같은 상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방의 브래킷에서도 볼트 시리즈를 완성해야 되며, 자, 그 같은 내용 역시 연결하여서 볼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볼트의 유형은 접지 볼트가 되므로 5번째에 있는 볼트를 선택해 주시고, 원형 모서리 부분을 이 부분에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는 프레임 2로 설정해 주시고, 맨 아래에 있습니다. 크기는 13.5에 9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끼워 맞춤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운데에 있는 원통면으로 설정해 주시고, 예비 토크로 30을 설정해 주시면 똑같은 홀 시리즈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것이며, yes를 눌러서 홀 시리즈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정한 홀 시리즈는 구속하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결국 이것이 구속 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번 홀에 대해서는 정의적으로 완성을 했고, 이제 2번 홀에 대해서도 정의 편집을 이용하여 복사되지 않은 위치에 해당하는 끼워 맞춤 면을 동일한 방법으로 내부 원통면을 설정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제 홀 시리즈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쳐졌으며, 또 다른 전처리 설정 조건이 되는 핀 내 설정을 위하여 모델을 분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검토돼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내용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요크의 하단부와 플레이트의 상단부는 서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접촉 세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핀의 설정 완료와 마지막 남은 갭이 있는 접촉 세트를 완성하기 위하여 모델을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해 보시면 그림에서 핀의 연결 부분은 내부 원통면과 내부 원통면 사이가 되겠으며, 좀 전에 보았던 하단부의 요크 하단 평면과 브래킷의 상단 평면부는 간격이 있는 접촉 세트가 설정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연결하여서 핀을 선택해 주시고, 핀의 설정 위치는 그림의 내부 원통면과 또 다른 브라킷의 내부 원통면으로 설정해 줍니다. 멈춤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축 강성을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31, 352의 구승으로 설정해 주시고, 회전 강성도 18403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핀 연결에 대한 전처리 조건은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 남은 접촉 세트 하에서 접촉 세트를 직접 선택하시어 관통 없음으로 하나는 엣지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한 부분에는 브래킷의 상단부 면을 선택하신 후 갭이 있는 접촉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항상 여유 공간 무시의 옵션을 택해 주십시오. 또한 고급화에서 노드 2 면에 고급 접촉 세트를 완성하여 접촉 세트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분해한 상태에서 설정된 조건은 없으므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 주어야 될, 하중 이전에 해야 될 내용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가상면 접촉에 대한 사항으로 그림의 브라켓의 하단 부분과 프레임 2는 가상적인 접촉이 되므로 가상적인 접촉에 대한 내용을 설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접촉 세트를 선택하시어 가상벽 접촉을 선택하시고, 가상벽에 해당하는 프레임 2와 모델에서의 하단부를 선택해 주시면 가상면 접촉이 완료되며, 본 과제의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것과는 달리 접촉이 있지만 그 사이를 운동하는 상태가 아니고, 유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강체의 조건이므로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강체 조건으로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전처리 사항의 마지막 사항으로 하중을 설정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중은 원격 하중으로 그 위치와 크기가 모두 설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외부 하중 하에서 원격 하중을 선택하시고, 본 경우에는 직접 전달하는 형태가 되므로 직접 전달하는 면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참조 좌표계를 사용자 지정의 코디네이션 시스템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 코디네이션 시스템 상에서 직접 전달하는 면으로 두 개의 면을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위치를 57.15와 57.15 Y 방향은 24.6으로 해주시고요. 24.6 Z 방향은 그대로 상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중의 크기는 Z 방향에서 마이너스 2.5로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OK를 누르셔서 오랜 시간에 전처리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우선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전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알고리즘의 논리에 모두 완전하게 일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쉬 작성을 가장 거친 상태로 하게 됩니다. 거친 상태로 하고, 그러나 생성 기반은 곡률 기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급화해서 1차 요소의 해석으로 메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쉬 작성이 완성되었고 실행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에서 알고리즘 논리 에러가 발견되지 않아서 최대 응력이 어떤 위치에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안전계수 플롯의 생성을 위하여 우선 현재 과정을 모두 저장합니다. 저장 후 스터디를 복사하고 안전계수 플롯을 위한 연동구조의 미세 해석의 내용이므로 연동구조 호 FOS라고 명칭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 해석을 통한 연동구조의 안전계수 플롯을 위한 플롯의 사본이 완성되었으며 그것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메쉬를 작성을 하시는데 가장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고급화에서의 1차 요소의 해석 메쉬도 제외시켜 주시고 곡률 기반 메쉬는 그대로 유지하는 메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쉬 작성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해석 시간은 미세 해석이며 2차 요소의 해석이므로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시간의 해석 결과에 지연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에서는 실행 이후 바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세 해석에서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약간의 후처리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석을 표시해 주시고 과학기호법 두 자리로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율도 자동인 과장인 표현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의 애니메이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거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애니메이션 결과가 발생되었으며 자, 이제 최종 과정이 되는 FOS, Factor of Safety 안전계수 플롯을 작성하는 순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하에서 안전계수 플롯을 정의하시고 3단계 중 1단계에서 최대 폰 미시스 응력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계산의 분자값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항보응력을 분모로 설정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안전기스 분포도를 생성해 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결과에서 플롯은 응력과는 달리 안전기수는 최대 100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최소값은 매우 작은 값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롯을 변형을 해야 되고, 안전기수 플롯은 최소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소 플롯으로 하신 후 지정하에서 최소는 그대로 두시고 최대인 값을 100으로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3개 옵션은 자동으로 뒤집기 상태로 되고 그림과 같이 플롯이 발생하게 됩니다. 완성을 누르셔가지고 안전기수 플롯을 완성해 본 결과 최소의 위치는 본 결과의 해석에서 볼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요크부에서는 안전계수가 모두 100을 상회하게 되어 안전한 그런 구조적인 안전성에 대한 것이 보장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 서술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정에 대한 해석을 모두 종료.